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 구강위생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주아입니다. 돌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장효숙 교수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위생사 장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어떤 날은 어르신의 추억 이야기에 함께 웃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입맛이 없다며 기운 없는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시고요. 맞아요. 밥맛 없다, 입안이 텁텁하다, 혀가 마른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구강관리만큼 어려운 돌봄도 없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칫솔질을 하려면 입을 꾹 다무는 어르신들 있으시고요. 때때로 화를 내거나 손을 휘두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시다고 하고요. 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나 와상 상태로 계시는 어르신들처럼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들, 이럴 땐 그냥 칫솔질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텔리를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 또 어떻게 관리를 해드려야 하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노인 구강위생관리입니다. 현장에 계신 돌봄 종사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구강위생관리, 이게 간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칫솔 하나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마다 치아 상태도 다 다르고요. 협조도도 다 다릅니다. 당연히 쓰는 용품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태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다양한 상황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아주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든 따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실제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게 5단계로 나누어 구강위생관리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5단계를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1단계, 스스로 칫솔질이 가능한 어르신. 여기에는 초기 치매가 포함이 되고요. 2단계,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중증도 치매이거나 손놀림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3단계,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중증 치매로 거부감이 심하시거나 일상생활 실행 방법을 잊어서 스스로 활동이 어렵거나 침상 생활을 하는 경우고요. 4단계는 와상 환자나 와상 상태에서 연화장애로 인해서 튜브 착용을 하고 계신 어르신. 마지막 5단계는 텔리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구강위생 관리입니다. 각 사례마다 제시되는 단계별 설명을 듣고 실제 시연을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건 우리 요양원 어르신 이야기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강위생관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찬찬히 따라해 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황별 구강위생관리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초기 치매 등 스스로 칫솔질이 가능한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인지와 신체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안내만으로도 스스로 칫솔질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치매가 있더라도 가능한가요? 네, 초기 치매가 있더라도 반복된 루틴을 정해주시면 스스로 칫솔질이 가능하고요. 때에 따라서 손의 힘이 약하거나 세심한 동작이 어려울 때는 마주보고 따라하게 하는 미러링 방식이나 손잡이를 잡아드리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루틴을 잡아드리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노인이 가진 자율성과 자존감을 존중하면서 구강 관리를 돕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용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용 부드러운 칫솔입니다. 이때 칫솔의 헤드는 작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손에 힘이 약한 어르신의 경우에 손잡이가 굵은 칫솔이나 전동 칫솔로 변경하여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준비하고, 초기 치매 환자는 치약의 향이나 거품 때문에 칫솔질을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극의 향이 없는 치약이나 계면 활성제가 없는 거품이 적은 치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를 닦을 수 있는 치간 칫솔, 치실, 입을 헹굴 컵, 수건 등도 함께 준비합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준비합니다. 이때 어르신을 세면대 앞 거울로 안내하거나 의자에 앉혀 거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돌봄 종사자가 미러링 방법을 통해 칫솔질 시범을 보일 때에는 어르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춥니다. 돌봄 종사자가 위에서 어르신을 내려다볼 경우에는 어르신이 돌봄 종사자를 올려다보게 되기 때문에 어르신의 고개가 젖혀지게 되는데, 이때 칫솔질 자세도 불편할 수 있고 입 안에 이물질을 잘못 삼켜 흡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초기 치매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칫솔질하는 시간대를 일정한 루틴으로 정해두면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칫솔질 전 틀니를 먼저 빼고 입 안을 물로 가볍게 헹구도록 합니다. 먼저 어르신이 혼자서 칫솔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유도합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을 들고 칫솔질을 시작하면 돌봄 종사자는 어르신과 마주보거나 거울로 어르신의 얼굴을 함께 보며 칫솔질 순서를 안내합니다. 칫솔질은 윗니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편한 곳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순서를 정해 빠짐없이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칫솔은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된 후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한 부위당 10번 정도 짧게 진동시키듯 칫솔질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때 스스로 칫솔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격려해 주세요. 어르신이 윗니 바깥쪽을 닦았으면 이제 안쪽 면과 씹는 면도 같은 방법으로 닦도록 도와드립니다. 윗니를 다 닦은 후 아랫니를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손에 힘이 부족해 제대로 칫솔질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손등이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칫솔의 움직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핸드 오버 핸드 기법이라고 하며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정확한 칫솔질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칫솔질이 끝났다면 혀도 닦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어르신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돌봄 종사자가 도와서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금니 안쪽 면이나 혀가 닿는 면 등은 직접 부드럽게 닦아드립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다면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제거해 주세요. 칫솔질 후에는 치약에 거품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양치컵에 물을 받아 머금게 한 뒤 여러 번 헹구도록 도와줍니다. 교수님, 다음은 어떤 유형일까요? 네,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이 유형에는 중증도 치매뿐 아니라 파킨슨병, 관절염 등으로 손의 움직임이 제한된 분들이 포함이 돼요. 일부 동작은 가능하시지만 세심한 조작이 어렵거나 칫솔질 동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주로 핸드 오버 핸드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필요용품으로는 부드러운 모에 머리가 작은 일반 칫솔 또는 전동 칫솔을 준비해 주세요. 치약은 1000ppm 이상의 불소가 포함된 것으로 저자극, 무향, 거품이 적은 제품을 추천합니다. 목에 두를 수 있는 수건, 물컵, 양침물을 뱉을 수 있는 곡반, 필요시 스펀지 칫솔이나 구강 물티슈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휠체어에서 칫솔질을 할 경우와 등받이 없이 침대에 걸터 앉아 칫솔질을 하는 경우, 이동이 어려워 침대에서 칫솔질을 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휠체어에서 칫솔질을 하는 경우 휠체어 브레이크를 고정하고 어르신의 상체를 똑바로 세워 앉혀드립니다. 이때 발판에 발이 잘 올려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등받이 없는 침대의 경우 어르신이 등받이 없이 스스로 앉을 수 있더라도 뒤로 넘어갈 것을 방지해 침대 손잡이 등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르신의 상체를 가능한 똑바로 세워 앉혀드립니다. 그 다음 발이 바닥에 닿도록 확인해 주세요. 침대에 앉아 있는 경우 베개를 뒤에 받쳐 45도 이상 상체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르신의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턱 밑에는 수건이나 방수 타월을 둘러 옷이 젖지 않게 준비합니다. 칫솔질 시작 전 입안을 물로 가볍게 헹구도록 합니다. 그 다음 돌봄 종사자가 어르신의 손에 칫솔을 쥐어드리고 종사자의 손을 어르신의 손 위에 포개 잡은 상태로 천천히 칫솔질을 진행합니다. 어르신이 입을 벌리기 어려워하면 노래를 부르거나 돌봄 종사자가 직접 입을 벌리면서 아 소리를 내게 유도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입을 벌린 상태에서 칫솔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종사자의 손으로 칫솔을 움직여 치아를 하나하나 닦습니다. 어르신이 칫솔을 놓치거나 힘을 뺄 수도 있으니 안정적으로 손목을 지지해 주세요. 윗니부터 아랫니까지 순서대로 닦는데 바깥에서 안쪽, 씹는 면 순서로 꼼꼼히 닦아줍니다. 치매가 좀 더 진행된 분이라면 좋아요, 이제 아래 앞니 닦을게요 등의 짧은 지시어로 계속 참여를 유도합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앞니를 닦을 때는 직접 한번 닦아 주실래요? 라고 하며 칫솔을 맡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워하면 다시 종사자가 이어서 닦습니다. 이 과정은 끈기 있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한 가지 동작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중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도를 하거나 다른 시간대에 다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치아를 닦았으면 혀와 입 안의 점막도 살펴봅니다. 남은 음식물이 없는지 살펴보고 혀에 설태가 낀 경우 꺼즈나 스펀지 칫솔로 살살 닦아주세요. 치매 어르신의 경우 혀 청소를 낯설어 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칫솔질 후 물로 헹굴 때는 삼키지 않도록 안내하고 한 모금씩 머금고 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뱉고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 꺼즈나 스펀지 칫솔을 이용하거나 구강 물티슈 등으로 입 안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보습제나 바세린을 발라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유형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즉, 중증 치매로 협조가 어렵거나 침상 생활로 인해서 전신의 움직임이 제한된 분들이에요.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 유형의 어르신들은 칫솔을 보면 고개를 좀 돌리시거나 입을 다물고 저항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럴 때는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고 감정적인 안정과 반복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2인 1조로 팀을 이뤄서 진행하고요. 입열기 보조기구나 석션기 등의 도구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침착한 대응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유형의 어르신들은 구강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가 쉽고 흡인성 폐렴의 위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구강위생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차분히,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드가 작은 칫솔, 1000ppm 이상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 치간 칫솔, 첨단 칫솔, 스폰지 칫솔, 꺼즈, 구강 물티슈, 입 벌림 보조도구, 물컵, 양침물을 뱉을 수 있는 곡반, 수건, 일회용 장갑, 입안 보습용 젤 또는 스프레이, 입술에 바르는 보습제 등을 준비합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의 돌봄 인력이 함께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 분은 구강위생관리를 담당하고 다른 한 분은 어르신의 머리를 받쳐드리거나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침대 머리 부분을 올려 최대한 상체를 세운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상체를 45도 이상의 반자위 자세로, 불가능하다면 옆으로 눕힌 축이 자세를 취해 침이 흡인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목이 뒤로 젖혀질 경우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 아래에 베개를 대어서 고개가 살짝 숙여질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합니다. 입을 벌리지 않거나 칫솔을 물려고 한다면 절대 무리하게 입 벌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치아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금방 끝나요. 라고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 설명드리며 익숙한 노래나 이야기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그래도 입을 벌리지 않을 경우 입 벌림 보조도구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칫솔 손잡이를 어금니 사이에 살짝 물리거나 개구기를 이용해 칫솔이나 구강용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이때 치아나 잇몸을 세게 누르거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심하다면 기록을 남기고 다음에 다시 시도하세요. 구강 관리는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 번에 못했을 때는 시간을 두고 재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 헹굼이 가능하다면 먼저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고, 입 헹굼이 어렵다면 스폰지 칫솔, 구강 물티슈 등으로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제거해 드립니다. 그 다음 작은 헤드의 칫솔에 치약을 완두콩 크기 정도로 묻혀서 칫솔질을 시작합니다. 칫솔의 경우 손잡이는 길고 헤드가 작을수록 유용합니다. 어르신의 입안에 칫솔을 넣은 후 순서를 정해 빠짐없이 닦아줍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칫솔질 과정에서 어르신이 치약 거품을 삼키지 않도록 중간중간 뱉어내게 하거나 꺼즈 등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며 관리합니다. 위아래 치아를 모두 닦았다면 치아가 없는 부분의 잇몸도 가볍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혀도 닦아주시고 입 천장과
볼 안쪽도 잔여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합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거합니다. 치아와 잇몸, 점막 등을 모두 닦았다면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구게 하시거나 입 헹굼이 어렵다면 꺼즈나 구강 물티슈, 스펀지 칫솔 등으로 입안을 충분히 닦아냅니다. 구강 관리 후 어르신의 입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안 보습용 젤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입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입술에 보습제를 발라드리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위를 못 닦았거나 출혈이 있었다면 인수인계 기록지에 적어두어 다음 구강위생 관리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분들일까요? 네 번째 유형은 와상 상태이시거나 와상 상태에서 연화장애로 튜브를 착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침대에서 장시간 생활하면서 음식물이나 침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입으로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비위관이나 위로관을 통해 식사를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더 주의 깊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강 관리할 때 체위 조정이나 석션기의 적절한 사용이 무척 중요해요. 구강 건조나 설태가 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습 관리도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헤드가 작은 칫솔, 스펀지 칫솔, 구강 물티슈, 마른 꺼즈, 곡반, 휴대용 흡인기, 구강 보습제, 수건, 일회용 장갑, 환자 머리와 무릎 등을 받치는 쿠션이나 베개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상체를 45도에서 90도 가까이 최대한 세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혼자 힘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안전벨트나 지지대를 활용해 반듯하게 앉힌 자세를 잡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누워 있어야 한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 축이로 만들어 주시고 턱 밑에 수건을 충분히 깔아 침이나 양침물이 밖으로 흐르게 합니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마비된 쪽이 위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턱을 살짝 당겨 아래로 향하게 하면 더 안전합니다. 먼저 스펀지 칫솔, 구강 물티슈 등을 이용해 점막 닦기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칫솔질을 시행하는데 칫솔질 시 치약은 침으로 충분히 희석될 만큼 소량만 사용해 주세요. 칫솔질 과정에서 나온 침은 즉시 꺼즈로 닦거나 석션으로 빨아들이고 어르신이 뱉어낼 수 있는 경우 수건이나 곡방컵을 대어 뱉게 합니다. 가글은 절대 삼가주세요. 연화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의 경우 혀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있어서 설태가 두꺼워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칫솔질 후에는 부드러운 칫솔이나 혀 클리너를 이용해 혀 표면을 꼼꼼히 닦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입 헹굼이 어렵다면 꺼즈나 구강 물티슈, 스펀지 칫솔 등으로 입 안을 충분히 닦아냅니다. 침 분비가 적어서 구강 건조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관리 후에 구강 보습용 젤 등을 혀, 입천장, 볼 안쪽에 발라주면 좋고요. 입술에도 수시로 입술 보습제를 발라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와상이나 연화장애 환자의 구강위생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한 건 폐렴을 예방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전문적인 구강 케어를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보다
2년간 폐렴 발생률과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한 일본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네요. 그렇죠. 식사 후, 자기 전 등 하루 2번에서 3번 철저한 관리로 구강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치아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잇몸과 혀까지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신경 써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연화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구강 내 세균이나 이물질 등이 잘못 흡인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구강 위생 관리할 때 무엇보다 체위 조정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석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로 이물질이 흡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벌써 5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일까요? 마지막은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입니다. 틀니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위한 완전 틀니,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가끔 틀니는 빼서 닦으시는데 입속은 안 닦으신다거나 틀니를 낀 상태로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틀니는 반드시 뺀 상태에서 닦아주시고 틀니를 빼고 난 뒤에 구강 내 치아, 점막, 혀, 잇몸 관리도 꼭 해주세요. 그럼 틀니 사용자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법에 대해 함께 보실까요? 먼저 틀니 전용 칫솔, 틀니 전용 치약 혹은 중성 주방세제, 수건, 일반 칫솔, 꺼즈, 틀니 보관함, 틀니 세정제를 준비합니다. 먼저 틀니를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어르신께 이제 틀니를 빼서 닦아드릴게요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전체 틀니의 경우 위 틀니는 앞니 쪽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아래 틀니는 손가락으로 잡고 들어 올리듯 제거합니다.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빼내주세요. 부분 틀니의 경우는 틀니 고리를 손가락으로 잡고 빼줍니다. 틀니를 빼는 동안 어르신에게 숨을 코로 쉬도록 안내하면 구역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틀니 세척 시에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놓거나 수건을 깔아주세요. 혹시 틀니를 떨어뜨려도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 틀니는 틀니 전용 칫솔을 이용하여 미온수에서 닦습니다. 틀니를 치약으로 닦으면 치약의 연마제가 틀니 표면을 긁어서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성 주방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틀니 전용 치약을 사용해 주세요. 물을 담은 대야나 컵에 중성 세제를 적당량 넣은 후 거품을 냅니다. 틀니 전용 칫솔에 세제를 묻혀 틀니의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구석구석 문질러 세척합니다. 틀니 틈새에 낀 음식물도 제거해 주세요. 세척이 끝나면 흐르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 세정제나 비눗기가 남아있지 않게 하고 깨끗한 찬물을 담은 틀니 보관함에 틀니를 넣어 보관합니다. 틀니를 빼낸 어르신의 구강위생관리 과정입니다. 남아있는 치아가 있다면 칫솔질을 해드리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잇몸과 혀, 점막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부드러운 칫솔이나 스폰지 칫솔에 물을 묻혀 잇몸을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입 천장과 뺨 안쪽 점막도 잊지 말고 가볍게 닦아줍니다. 어르신 스스로 가글이 가능하다면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군 후 뱉게 하고 어렵다면 종사자가 스펀지 칫솔이나 구강 물티슈 등을 이용해 구강을 한 번 더 닦아냅니다. 잇몸이 건조하다면 틀니를 끼기 전 침이나 보습제를 이용해 보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세정이 끝나면 깨끗이 세척한 틀니를 다시 끼워드립니다. 틀니를 끼운 후 어르신에게 물 한 모금 드셔보세요 한 후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바로 주무신다면 틀니는 찬물을 재운 틀니 보관함에 담가 보관합니다. 소독이 필요하다면 틀니와 함께 틀니 세정제를 넣어주세요. 이때 틀니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건조로 인한 변형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절대 뜨거운 물에 삶거나 락스 같은 소독제로 담가 소독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마다 다르지만 잇몸의 휴식을 위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은 틀니를 끼지 않고 빼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틀니 보관 시에는 틀니 또는 틀니 보관함에 이름표를 붙여 다른 어르신들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고 분실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정해진 장소에 두고 관리해 주세요.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구강 점막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 압박 자국, 염증,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해 틀니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틀니로 인해 의치성 구내염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매일 빼서 세척해 주시고 입안도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노인 구강위생 관리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현장에서 돌봄에 종사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강위생 관리는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돌봄 영역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고요. 구취가 감소되고 질병 예방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외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매일 정기적인 구강 관리를 해준다면 노인 사망률 1위, 폐렴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폐렴 발생률이 줄어들면 결국 사망률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구강 관리에 있어서 핵심은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하게 한다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도구를 잘 활용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어르신들도 점차 적응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돌봄 종사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돌봄 현장에서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모두 함께 힘내보아요. 구강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